마이크론이 빠진 4% 넘게 빠진 게 두 가지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바닥을 쳤다는 거 믿는다. 그 말이 가장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거죠. 추세가 바뀌었냐 봤을 때 엔비디아 추세는 바뀐 것 같지 않다. 마이크론 이슈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건 아닌데 그렇죠. 대체할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한국이 수혜를 보는 게 맞는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한번 시작이 마이크론부터 될까? 좀 해볼게요. 예? 네, 마이크론 마이크론? 네, 그러게 오늘 4% 빠졌더라고요. 도대체 뭐야 이거 네. 진짜 이유가. 두 가지가 컴비네이션 같은데 실적은 다 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얘기한 거는 바닥은 쳤다라고 자기네들이 믿는다. 이 말이 어저께 시간 외에서 좀 올랐던 이유고 그렇죠? 예, 한국에도 좋은 얘기인데 바닥을 쳤다는 거 믿는다. 그 말이 가장 포지티브한 긍정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가격 이제 점차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산업 전체적인 수요 전망은 조금은 낮췄어요 예전보다. 사람들 잘 아셨나 모르겠는데 수요 전망은 사실은 그전 예상보다 낮추었다고요. 아, 이번에 마이크론에서 발표할 때 네, 사람들 그거를 포인트아웃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왜냐면 그 큰 폭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뭐 10%다 12%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로스가. 근데 성장했는데 D램은 뭐 7% 이하 그다음에 뭐 낸드는 9% 이하 뭐 5에서 7 7에서 9 뭐 이런 식으로 하이 싱글 디지트 그러니까 높은 한 자릿수 성장률로서 원래 그 전에 10% 남짓되는 성장률의 수요를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래 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자기네들은 그 감산의 그 영향 감산 정도를 좀 확대했거든요. 감산이 예를 들어 25였으면 30%로 감산의 폭을 조금은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천천히 리커버리 되는 거를 생각해서 감산도 조금 더 확대했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는 뭐냐? 바닥은 지났다. 따라서 너희 그 다른 업체들, 삼성 하이닉스도 동참하라는 메시지 원. 두 번째는 결국은 수요는 돌았기 때문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용하는 커스터머들한테는 반도체 좀 써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던진 거거든요. 헤드라인은 마켓 has passed trough. 마켓은 바닥은 지났다라는 그 헤드라인 그렇게 믿는다. 그 헤드라인의 반응을 어저께 시간을 했다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수요가 회복은 되는데 아주 빠른 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이 얘기죠. 중국의 비중이 마이크론이 많은데 있잖아요. 한 20 몇 프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는 좀 영향이 바로 있다. 우리가 어찌 할 소리가 없는데 그 영향이 있는 거 맞다라고 이제 CEO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져온 거는 수요가 슬로우하지만 감산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팩트는 어마무시한 그런 네거티브한 건 없어요. 예, 왜냐면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가이던스 6, 7, 8월 달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6, 7, 8월 달에 적자가 좀 줄어라는 그 적자의 폭도 예상했던 정도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할 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낮췄다는 거하고 이거 중국의 규제에 넣어서 마이크론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매출의 한 10%가 있는 게 분명해요 라고 그걸 강조를 포인트 아웃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두드러지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마이크론은 중국이 규제하는 거고 미국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엔비디아는 미국이 규제하는 거니까 풀어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달리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달리 보였다라는 걸 제가 오늘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네, 그게 우리는 제일 궁금하죠. 복합적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임팩트는 별로 없어요. 파지티브하지도 않은데 네거티브한 것도 사실은 없는데요. 근데 센티먼트는 지금 네거티브한 거죠. 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왜냐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지금 매수가 88,000, 매도가 121,000, 그러니까 한 33,000. 지금 한 17분 지났는데. 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뉴트럴한가? 삼성전자는 그래도 아직 사고 있어요. 그
매수가 한 29만 주고 매도가 한 20만 주, 한 10만 주 정도 가까이 9만 주 이상 사주고 뭐 있어요. 민감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르니까 어저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어제 하이닉스 또 사줬어. 어저께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삼성도 많이 샀네. 200만 주 샀으니까. 삼성에서 사고 하이닉스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지. 국내 기관에 사니까. 어쨌든 마이크론의 이펙트는 중국의 규제가 중국이 규제한다는 거 하고 아까 실제는 수요의 그로스는 낮췄다. 그 측면이 부각돼서 오늘 어저께 시간에 하고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말씀하신 미국이 규제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익스포저는 비슷해요. 익스포저는 한 20%고, 근데 실제 익스포저는 전체 매출이 크다 보니까 한 10%인데, 어쨌든 그거 익스포저 돼 있는 거 맞는데,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아세요? 엔비디아의 A800, H800이라는 낮은 버전, 레거시라고 표현은 제가 잘못했는데, 레거시보다는 낮은 버전, 그렇죠? 그거 버전에 대해서 중국에서 밀수라는 뭐 하여튼 뒤로 들어오는 거, 그 그렇죠. 수요가 엄청나다는 기사가 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뭐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무역하는 회사들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가지고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사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거죠. 필요하다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팔고 싶어 한다고. 근데 미국이 규제가 있는데 중국이 필요하니까 스머글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거는 중국이 규제한 거잖아요. 스머글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결이 그러네.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거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CEO도 뭐라 해서 당장의 임팩트는 없다. 그러니까 이 지속되면은 한 6개월 1년 계속되면은 이 포텐셜 중국의 익스포저의 포텐셜 수요가 잠재돼 있는데 그게 결국은 좀 차츰차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다. 퍼페추에이트 영원히 내가 걱정이다라고 이제 앞으로 로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반응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 임팩트는 뭐냐? 근데 사실 마이크론의 개별 이슈로 저렇게 보면 네네.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이익인데. 그러니까 잠깐 이게 말씀드릴게요.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요거 엔비디아는 플러스 마이너스 스머글링하고 뭐하고 하면 사실 임팩트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계속되면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 거는 중국에 못 팔면은 중국은 근데 중국이 사실 필요는 하잖아요. 마이크론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디레이 필요한 거지, 정확히 얘기했을 때. 엔비디아는 AI 이쿨이잖아요. 엔비디아 말고는 대체하는 게 없는데 마이크론 거는 마이크론 게 아니더라도 삼성 하이닉스에서 받을 수 있으면 중국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할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한국이 수혜를 보는 게 맞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마이크론이 만들어서 이 제품을 중국에 못 팔면 마이크론 어디다 팔아요? 마이크론이 못 팔잖아, 중국에 10% 정도. 네. 그럼 어디다 팔아요? 그 집에 가서 뭐 살아 먹나? 그 아니, 제품 다른 어떡하냐? 시장에서? 다른 시장에 팔죠. 다른 데서 팔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다른 시장 삼성 하이닉스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차피 그러니까 시장을 쌤쌤이라고. 쌤쌤. 쌤쌤이냐면 중국이 빠진 것을 한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마켓에서는 이렇게 하고 대신 한국은 중국에 팔 때 좀 높게 팔 수도 있겠죠. 걔네들이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익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 대단한 그게 아닌 시장에 일이에요. 미치는 영향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런 거고 우리는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디맨드를 약간 낮췄다는 그거에 민감하게 주가 올라서 반응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규제냐 미국의 규제냐 충분히 설명이 되셨죠. 네. 대표님 이해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협상의 레버리가 된다면 다른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음모론적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시장에서 얘기하고 그럼 나오네 미국 국채.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간 것도 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조 3천억, 1조 뭐 이런 그 그렇죠. 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안 사주면 이게 딴 데서 사람이 어거지로 없어. 살려면은 부작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사주면 상당히 역할하면 좋겠죠. 협상의 레버리지는 지금 열흘 전에 국무장관이 방문했어요. 6월 18일이니까 19일 날 주말에 방문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뭐 이렇게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만간 날짜는 정해질 때 하는데 옐런은 이제 재무장관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부터 뭐가 나왔어요?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 디리스킹. 예,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되는 것만 빼놓고는 좀 완화시켜보자. 이런 공감대가 미국에서 나타났죠. 왜? 인플레가 유가는 내려서 잡힌 것 같지만 헤드라인은 코어는 잘 안 내려가는데 코어가 우리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 고용은 어떨 수 없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내려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입 물가 내려가면 자기네가 관세를 낮추는 게 최고인데 그 이제 중국하고 뭐 관계가 어떻게 돼야지 중국이 들어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리스킹하고 인플레를 코어를 낮추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필요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성장률이 내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역시 내재적으로 부양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멋지게 하기에는 또 그 수단이 만만치가 않다 옛날하고 그런 공감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럼 청년들은 난리치고 버대기를 빠는데 그렇지. 어떻게 실업률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업률이 우리 항상 높은 것 같지만 우리보다 높죠. 우리보다 높은 거 맞아요. 항상 높았어 중국이. 근데 실업률이 20몇 프로 나지만 10년 전이나 7년 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10% 초반밖에 안 됐어요. 이게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아직 기억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 1%가 다운되면은 그 청년 실업자가 뭐 100만인가 500만인가 늘어난다. 그 단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단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다르긴 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중국 경제 어려움은 자생적으로 부양 돈을 풀어가지고 하는 것도 한도라든지 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금리 인하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속도가 아주 많거나 아주 과감한 정책이 나오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정황이 미국과 중국이 목숨 걸고 싸웠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사실은 각자가 살아야 되는 그 기본적인 이코노믹 리즌 때문에 손을 잡는다기보다는 좀 이제 그 뚜껑을 약간 낮추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는 건데 마침 미국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니 그도 지금 말씀하신 거 중국 역할을 중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기 전에 협상 레버리지가 더 높은 게 좋잖아요. 그 AI를 했느냐? 물론 마이크론 디램을 규제를 중국이 먼저 했기 때문에 헛다시 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레버리 하나 더 있으면 좋겠잖아요. 어차피 그렇지. 뭐 하이엔드는 못 팔고 있는 안 팔 생각하고 있는 공감도 됐는데 로우엔드까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악유가 될 거 아닙니까? 악유가 된다는 자체가 협상의 내고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협상의 레버리지 테이블로 넣을 수 있는 하나 더 얹었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각에 대해서 무슨 개소리야 이건 아닌 거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되면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덜 빠지는 거예요. 이틀 사이에 3%가 안 빠졌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5% 이상 안 빠진다 봤어요. 일단 이 이펙트를 가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고요. 마이크로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풀어주는 게 그런 협상 레버리지 가져가서 엔비디아 레거시 제품 이런 거 규제를 실질적으로 예외를 해줘야지 마이크론 디램도 해제되지 않겠어요? 금방 안 되거나 안 일어날 수 있죠. Nothing happen 될 수도 있죠. 이번 걸로. 그런 두려움이 반영이 뭐부터 돼요? 마이크론부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하이닉스가 민감하니까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예, 내려갈 때 더 내려가고. 근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는 걸 한국을 대표한다 그래서 사는 것도 있지만 계속 사는 거. 파운드리 얘기가 슬슬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작품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가 3나노 뒤져 있지만 2나노였고 파운드리 무슨 파운드리 포럼을 가지고 계속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그런 거에 돼 있고 궁극적으로 TSMC를 대체는 아니더라도 세컨 소스 삼성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파운드리 그 얘기가 한켠에 붙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2분기 실적을 보면은 2분기 실적 있잖아요. 2분기 실적 보면은 저번에 뭐 KB에서 9천억 했다고 나왔죠. 마이너스 8천억이 아니고. 근데 그 다음에 몇 군데 나왔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주에. 근데 다 2천억으로.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됐다. 흑자는 되는데 전분기 6,400억인데 컨센서스가 원래 2천억대였잖아. 그 컨센서스 비슷하게 최근 애널리스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천억도 너무 과했고 9천억 플러스 9천억도 과하다. 그래서 결국 컨센서스로 1분보다 조금 내려가는 걸 잡았는데 그 얘기는 반도체가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거고 하이닉스보다는 왜? 하이닉스보다는 HBM이 없고 그래서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삼성 하이닉스는 모르겠어서 한 5% 빠졌다면 삼성전자는 한 8% 빠진 것 같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을 산다는 거는 아까 말한 파운드리, TSMC의 얼터너티브 소스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한국을 대표하는 안정적으로 산다는 측면에서 2분기 넘버가 1분기 대비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 이게 6천억이 마이너스 6천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 딱 잡힌 거예요. 어제 사고 오늘까지 샀으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게임은 됐다. 그렇다면. 근데 빨리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니까. 그렇지. 그러나 어쨌건 그렇게 크게 악재로 볼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일단 실적이. 실적 자체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도 보면은 실적이 깜짝 실적은 아니에요. 깜짝이야. 예상치보다 조금 좋은 그렇지. 거야. 가이던스도 예상치만큼 개선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의 하이닉스도 톤이 그냥 중요한 거지. 우리 예상치 정도에서 그냥 조금 좋은 정도. 근데 예상치보다 좋다는 얘기가 한 90%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이번 주도 하이닉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전분기가 마이너스 3조 6천억이가 그랬는데 원래 3조 이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돼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것도 거기에 부합하게 애널리스트 2조 4천억, 2조 5천억, 2조 6천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빠지는 거는 아까 마이크론의 변동성에 대한 똑같은 반응일 뿐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빠질 거는 아닌데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엔비디아가 추세가 바뀌어서 고점 끝 이거 아니고 마이크론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왜 마이크론은 약하잖아. 사실은 마이크론은 아까 HBM의 비중이 있잖아요. HBM에서 마켓시어가 가장 꼬레비예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램 전체에서 마켓시어가 삼성전자가 한 50% 정도 못 미치고 그다음에 2등이 마이크론이 한 27% 되고 D램 전체로는 삼성전자가 50% 좀 못 미치나 50% 되고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이크론이 조금 앞섰어요. 1분기 때. 마이크론이 27%, 하이닉스가 25% 되거든요. 마이크론이 25% 넘는다고요. 근데 HBM만 보면은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한 30% 초반. 근데 마이크론이 8%가 9%밖에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안 돼요. 난 한 20% 가까이 되는 줄 안 알았는데. 돼.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있는 거야. 차별이 있는데 주가는 센티먼트 다운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HBM은 엔비디아잖아. AMD. 그렇지. 그런 거 가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사실은 그 정도는 디커플이 되는 게 맞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시죠? 예. 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 뭐냐면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조금 비싸다 혹은 지금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어떤 세력들 가운데서는 있었겠죠. 엔비디아. 앞으로 이게 수출이 중국에 규제가 되고 이러고 저러고 되면은 줄어들면 HBM3의 그 수출도 좀 줄겠지? 그런 생각도 할 거고 마이크론이 중국 리스크인데 그 실제 임팩트는 없는데 수요를 낮췄네? 그러면 생각보다 리커버리가 빠른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한 70%니까. 전체 반도체 메모리가 돌아선 게 아니니까. 그건 한 20, 30%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우리는 삼성을 사더라도 빨리빨리 먹고 싶은 하는 투자가들이 많잖아요. 외국보다는. 그렇지. 길게 못 가져가니까. 삼성 하이닉스하고 난리를 뽀개는데 그 난리 뽀개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난리를 뽀개니까 변동성이 큰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헷갈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근데 얘기했잖아. 소부장제 이런 주식들 변동이 더 커진다니까. 아니 근데 맞는 그 얘기도 하셨었잖아. 그 뭐냐면 하이닉스가 1% 이상 밀리면 사야 된다. 사야 되죠. 근데 어저께 1.몇 프로가 과학으로 했잖아. 어저께 올라가 다시 토해내니까 지금 사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지금 사면 돼. 그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하이닉스? 개인은 지금 매수. 얼마야? 마이너스 1.5% 빠졌어요? 지금 2%, 2.3%. 좀 많이 빠지네. 더 빠질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골고루 사는 수밖에 없어. 삼성이 오르질 않죠. 삼성도 한 1% 가까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네, 근데 삼성은 한 12만 주 오히려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5만 주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네. 하여튼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한 4.몇%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2% 빠질 수 있겠지. 그쵸? 느낌이 그렇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럼 계산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마이크론 4% 빠지니까 우리 더 빠지고 1%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자고. 마이크론이 빠진 4% 넘게 빠진 게 두 가지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반도체 얘기만 나면 아주 가스라이팅 당하는 마이크론이 어저께까지 장에서 2.7% 오르다가 작년에 4% 빠졌단 말이에요. 그 빠진 게 두 가지 원인이라 동의하세요? 수요 예측을 좀 낮췄다. 그다음에 중국의 리스크를 익스포즈된 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리스크를 인정한 그거는 우리한테 네거티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렇지. 우리가 상의할지 모르죠. 네거티브는 우리한테 네거티브는 아니에요. 걔네 이슈예요. 근데 수요를 낮춘 거는 좀 네거티브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4% 빠지 정당하다 하면은 한국이 1, 2% 빠질 수 있지. 근데 이게 추세냐는 거 봤을 때는 더 중요한 엔비디아나 그렇죠? 우리는 마이크론은 감사를 조금 더 했는데 우리는 감사 안 하고 뻗당길 것이냐 이거는 7월달 말에 되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나빠져 갖고 5% 10% 빠진다고 볼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갈려 있는 거지. 헷갈리면 삼성 반 하이닉스 반을 사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렇게 삼성 하이닉스가 잘 안 갈 때는 어떡하냐? 그 장비주 소주자 절대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는 주식 있어요? 별로 없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비슷하게 빠질 거라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불안감이 있는데 뭐. 그렇지. 근데 그 추세가 바뀌었냐 봤을 때 엔비디아 추세는 바뀐 것 같지 않다. 마이크론 이슈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건 아닌데 수요를 좀 낮췄다는 게 찝찝했다. 그 반응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많이 지금은 먹었으면 그 하이닉스가 50% 팔고 삼성전자 50% 판 거죠. 그래서 30% 삼성전자 사든지 나머지 하이닉스 갖고 있고 그러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개별 종목에서 좋은 거 사든지. 알겠습니다.